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셨던 대로 30대, 40대, 50대인 경단녀 분들이 하기 좋은 일은 뭐가 있을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실 저도 경단녀였었기 때문에 제가 24세 결혼을 했고, 그리고 3년, 2년여를 일하다가 큰아이를 가지고 잠깐 쉬고, 큰아이가 48개월 되기 전에 제가 일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뭘 할지 되게 막막했었어요.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내가 특별히 배운 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벼룩시장 같은 걸 뒤져서 그냥 합격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저곳 면접을 보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일은 영업직을 시작했었어요. 영업직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게 되지만 영업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커플 매니저 이런 것들이 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커플 매니저 일 자체가 영업이고, 그리고 웨딩 플래너 아시죠?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그 컨설팅 해주는 분, 그런 분들도 다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받게 돼 있고, 커플 매니저도 기본급이 굉장히 적게 정해지고 영업 수익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월급은 40만 원이었어요. 월 40만 원. 그래서 40만 원 차비하고 점심값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래도 그냥 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40만 원만 받고 저는 영업이라는 걸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게 영업인지도 모르고 들어갔고, 그냥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 나게 해주면 되는 일인 줄 알았지, 제가 가서 그거를 가입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걸 전혀 사전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40만 원이라도 받고 집에 있는 것보단 낫다. 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을 시작했고, 근데 40만 원만 계속 받고 다니면 3개월 있다가 실적이 안 나면 잘리는 거예요, 영업직은.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영업을 열심히 시작하게 되고, 뭐 길거리나 건물도 들어가서 뭐 미혼 남녀를 모집도 하고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진짜 고생은 많이 했는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일을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동료들하고 같이 뭔가를 같이 하고 뭐 그 안에서 분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긴 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워나간다는 게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뭐 미래를 설계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저렇게 엽기적으로 하게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지? 라는 얘기를 들었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거기 15명, 20명 정도 일을 하던 회사였는데 제가 실적을 1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400만 원,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조금 더 세련돼지기 시작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 좀 바뀌는 거죠. 일하기 좋은 옷을 사 입게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신발을 사 신게 되고, 뭐 싼 거여도 저는 뭐 80%, 90% 폭탄 세일하는 거 아니면 잘 안 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뭐 2만 원, 3만 원짜리를 사도 좀 정장스러운 걸 사게 되니까 조금씩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로, 일을 하는 계기로. 그러다가 강의를 하는 일을 누구를 소개를 받아서 강의를 배우게 되고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서 교육업체를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교육업체에서 나와서 제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동사무실을 또 썼어요. 처음부터 제 사무실을 갖기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보증금을 낸다는 게 저한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때 당시 제가 17년 전, 횟수로 17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보증금이 500, 1000, 보통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에는. 그래서 월세를 같이 쪼개내는, 보증금은 한 명이 내고 월세를 쪼개내는 그런 식의 공동사무실을 들어가서 교육회사를 시작했고, 뭐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과만 교육학과를 나왔지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직업 컴퍼니 에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5년 차가 되니까 기업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프로가 됐지만 그때는 아마추어 중에 완전 아마추어였어요. 그래서
가서 그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육 전문 용어를 쓰면 정말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다 적어오는 거예요. 일을 따내지 못해도 적어오고, 그 미팅 속에서 제가 배웠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서치하고 알아보고 그 책을 읽고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지금에 이제 이르게 된 건데, 제가 올해를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 전에 한 13년, 14년 운영하는 그 아마추어로 시작했던 그 일 속에서도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올해는 제가 적자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강연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발돋움을 또 제가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4개월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운영을 하면서도 제가 다시 발돋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퇴근하는, 뭐 요즘에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상사를 대하거나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대하고 계약직은 이렇고, 뭐 이런 체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뭐 하나라도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때는. 그러니까 일을 일단 시작하시고, 요즘에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성 취업 창업 일자리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서, 이 여성 취업 창업 일자리 지원센터에 구직자로 지원돼 있는 사람을, 저 같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나 영세기업에서 그 사람을 픽해서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을 채용하면 나라에서 이 개인 사업자나 사업자들한테 지원금을 줘요.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뭐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급여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구직자로 그런 정부에다 지원을 해놓으시면 지원금을 받는 직원을 뽑는 게 사업자한테도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직자를 먼저 선순위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각 구의 구청에 그런 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갖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일단 등록을 해놓으시면 일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직업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뭐든 하면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7가지 일자리를 보면, 사무직, 경영사무원, 매장 판매 또는 콜센터, 그 콜 응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나 격리, 청소 또는 조리사, 주방장, 사회복지 관련, 의료복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쪽으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 육망 직종을 20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이런 유튜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좋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유튜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000명을 채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4,000시간, 수익이 날 때까지 4,000시간을 채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버티기 싸움이에요. 정말 존버예요, 유튜버도.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가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함부로 이걸 권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뭐 나만이 시대가 변해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가져갈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좀 버티시더라도 자기가 편집하는 것도 배우셔서 그 누구를 고용하지 않고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추시면, 그래도 짬짬이 해보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는 싶어요, 저도.